60이 되던 해, 저는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아직 많다고. 70은 멀었고, 80은 더더욱 아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 그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 버렸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어느새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두세 번 가는 것도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더 힘든 건 몸보다 마음입니다.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뜸해집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왜인지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떻게 살까? 젊었을 때는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집 한 채 마련하기 위해,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그렇게 달려왔는데 정작 노후가 와보니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만약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저는 분명히 다르게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깨달은 것들이 그때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인생은 70부터다. 80세까지는 정정하게 살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60대를 어떻게 사느냐가 70대를 결정하고 70대를 어떻게 사느냐가 80대를 결정합니다. 60대 초반, 우리는 아직 건강합니다. 조금 무리해도 회복이 되고 여행도 갈 수 있고 등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후반부터는 달라집니다. 체력이 확연히 떨어집니다. 한 번 다치면 회복이 느리고 질병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70대가 되면 더 뚜렷해집니다. 혼자 걷기도 버거워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는 횟수가 늘어나고 약을 먹는 개수도 많아집니다. 80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줄어듭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누구에게나 오는 길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60대를 50대처럼, 70대를 60대처럼 살려고 할 때 생깁니다. 제 주변에는 두 부류의 노인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80이 넘어서도 비교적 건강하고 마음이 평온합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좋고 돈 걱정도 크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잘 늙었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몸도 마음도 힘들어 보입니다. 자식들과 갈등이 많고 외롭고 불안해합니다. 여전히 무언가를 바라고 채우려 하지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겼을까요? 타고난 운명? 아닙니다. 60대를 어떻게 살았느냐의 차이입니다. 60대는 인생의 마지막 준비 시간입니다. 체력이 남아있을 때 몸을 관리하고 관계를 정리하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시기를 놓칩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하고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70대가 되고 80대가 되면 그때서야 후회합니다. 그때 좀 더 몸을 챙길 걸. 그때 좀 더 관계를 정리할 걸. 그때 좀 더 내 마음을 들여다볼 걸.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아는 분이 60대 중반까지 너무 무리하게 살았습니다. 자식들 집안일, 손주 돌보기, 친구들과의 약속, 쉴 틈이 없었습니다. 괜찮아, 아직 할 수 있어. 그렇게 자신을 혹사했습니다. 67세 뇌경색이 왔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쪽 다리가 불편해졌고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수술을 받고 재활을 했지만 예전의 체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건강할 때는 몰랐어요. 건강이 이렇게 소중한 줄은.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아파도 금방 나았고 조금 무리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60이 넘으면 다릅니다. 건강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지켜야 합니다. 매일매일. 제가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건강을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매일 30분씩 걷겠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집 근처를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비가 오면 집 안에서라도 걷겠습니다. 과식하지 않겠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엔 물만 마시고 한 끼에 밥 공기 반만 먹겠습니다. 배부르게 먹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은 그것이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겠습니다. 아픈 데가 없어도 1년에 한 번은 꼭 검진을 받겠습니다. 병은 일찍 발견할수록 치료가 쉬우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리하지 않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말하겠습니다. 자식들이 부탁해도 친구들이 기다려도 내 몸이 먼저입니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건강하면 외롭지 않습니다. 건강하면 돈이 조금 없어도 괜찮습니다. 건강하면 혼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60이 되면 인간관계도 정리해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직장 동료, 친구, 동창, 이웃. 바쁘게 만나고 연락하고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진짜 내 편은 많지 않다는 것을. 피곤한 관계는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쁜 사람, 나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사람, 돈 이야기만 하는 사람, 자랑만 하는 사람. 60이 넘으면 내 시간과 에너지가 소중합니다. 피곤한 관계에 낭비할 여유가 없습니다. 대신 진짜 편한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야 합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한 사람,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두 명만 있어도 노후는 외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과의 거리를 조절해야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독립된 개체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자주 연락하기를, 자주 찾아오기를, 자신을 돌봐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자식들도 자신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바쁜 일상이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섭섭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절에 못 오더라도 이해해야 합니다. 내 노후를 책임져 달라고 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내 삶을 스스로 꾸려가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는 어르신 한 분은 자식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 스스로 건강을 챙기고 취미 생활을 하고 친구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억지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어서 옵니다. 부담이 없으니 관계가 편한 겁니다. 관계는 집착하면 멀어지고 놓으면 가까워집니다. 60이 넘어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비교합니다. 누구는 자식이 잘 됐고,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건강하고, 누구는 손주가 예쁘고, 끝없이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초라해집니다.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할머니가 있습니다. 월세 원룸에 사십니다. 자식들도 특별히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 늘 평온해 보입니다. 어느 날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세요?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비교하니까 불행하더라고요. 옆집 할머니 보면 부럽고 친구들 만나면 초라하고 그래서 비교를 안 하기로 했어요. 비교 안 하니까 행복해요.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비교만큼 무의미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타고난 조건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선택이 달랐습니다. 결과가 다른 것은 당연합니다. 남의 삶은 남의 삶이고 내 삶은 내 삶입니다. 누가 아파트를 몇 채 가졌든 누가 자식이 의사가 됐든 그것은 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 건강, 내 평온, 내 하루하루. 비교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항상 불행해 보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반면 비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많이 가지지 않아도 평온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합니다. 60대부터라도 연습해야 합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연습. 그것이 행복한 노후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60대에도 여전히 무언가를 더 얻으려 합니다. 돈을 더 벌려고, 자식을 더 성공시키려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고. 하지만 60이 넘으면 욕심은 독이 됩니다. 욕심을 부리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스트레스는 건강을 해치고,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돈은 쓸 만큼만 있으면 됩니다. 억대 자산이 있어도 매일 먹는 밥은 똑같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못 쓰고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큰 집도 필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관리하기 힘듭니다. 작고 아늑한 집이 더 편합니다. 아는 할머니는 76세에 30평 아파트를 20평으로 줄이셨습니다. 청소하기 힘들어서요. 이제는 작은 집이 편해요. 옷장도 절반으로 줄이고 그릇도 두 사람 분만 남기셨습니다. 안 입는 옷, 안 쓰는 물건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집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자식의 성공도 욕심낼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사는 겁니다. 부모가 대신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쓰지 않는 물건들, 입지 않는 옷들, 읽지 않는 책들 모두 정리하고 비워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가벼워져야 합니다. 집도 마음도 관계도. 무겁게 짐을 지고 가면 걷기 힘듭니다. 가볍게 비워야 멀리 갈 수 있습니다. 욕심을 줄이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하지만 정작 오늘은 놓치고 삽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후회한들 바꿀 수 없습니다. 그저 마음만 무거워질 뿐이죠.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현재를 망칩니다.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해봤자 일어나지 않을 일이 대부분입니다. 나중에 아프면 어쩌지? 돈이 떨어지면 어쩌지? 혼자 남으면 어쩌지? 이런 걱정은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80대 할아버지 한 분이 놀랍도록 긍정적입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밝으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걱정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만 생각해요. 오늘 밥 먹고, 오늘 산책하고, 오늘 잠자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단순하지만 깊은 지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뿐입니다. 어제는 이미 사라졌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만이 내 것입니다. 오늘 먹는 밥이 맛있는지, 오늘 만난 사람과의 대화가 즐거운지, 오늘 본 하늘이 아름다운지, 이런 작은 것들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60이 넘으면 받기보다는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받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배워야 했고, 쌓아야 했고, 얻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릅니다. 이제는 줄 때입니다.
거창한 기부나 봉사가 아닙니다. 일상에서의 작은 배품입니다.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고, 후배에게 밥 한 끼 사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손 내밀고,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은데도 늘 누군가를 돕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한 달에 60만 원 정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은 매달 1만 원씩 이웃에게 나눕니다. 김장김치를 담그면 옆집에 한 통 갖다 주고, 길에서 만난 노인을 부축하고, 복지관에서 청소 자원봉사를 합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형편도 어려운데 왜 남을 도와주세요? 그분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주면 기분이 좋아요. 내가 쓸모 있는 사람 같아서요. 그게 더 소중해요. 많은 노인들이 받기만 하려 합니다. 자식에게, 사회에게, 국가에게. 하지만 받기만 하는 삶은 비참합니다. 스스로 쓸모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면 주는 사람은 다릅니다. 작은 것이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면 존재의 의미를 느낍니다. 이런 작은 배품들이 쌓이면 내 마음도 풍요로워집니다. 배품은 나를 위한 겁니다.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60이 넘으면 죽음도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생각하기 싫어하고 말하기 꺼립니다. 마치 생각하지 않으면 오지 않을 것처럼. 하지만 죽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자연의 이치니까요. 85세 할아버지 한 분이 있습니다. 놀랍도록 평온합니다. 제가 여쭤봤습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세요? 그분이 잠시 침묵하시더니 잔잔하게 웃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어요. 70 넘으면서 죽음이 자꾸 생각났어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오늘도 살았구나 하고 안도했어요. 그렇게 몇 년을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면서 받아들이게 됐어요. 죽음을.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언젠가는 갈 길이니까요. 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을 더 열심히 살아요. 오늘 맛있게 밥 먹고, 오늘 손주 얼굴 보고, 오늘 햇살 쬐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어느 날 조용히 갈 겁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성숙입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면 오히려 삶이 선명해집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것을 알면 오늘이 더 소중해집니다. 사소한 것에도 감사하게 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돈에도 명예에도 관계에도 어차피 다 두고 갈 것들이니까요.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갑니다. 후회 없이 담담하게 인생의 유한함을 인정하고 주어진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이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혹시 이 글을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셨을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늦은 것 아닌가? 아닙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이 순간부터 바꾸면 됩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도, 관계를 정리하는 것도, 비교하지 않는 것도, 욕심을 줄이는 것도, 오늘을 사는 것도, 베푸는 것도,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모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30분씩 걷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피곤한 사람과의 만남을 줄이면 됩니다. 오늘부터 남과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늘부터 집안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 순간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이웃에게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죽음에 대해 조용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닙니다. 작은 실천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노후가 달라집니다. 1년 뒤, 5년 뒤, 10년 뒤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작하는 것과 시작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겁니다. 평생 살아온 습관을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행복한 노후와 불행한 노후를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건강일까요? 자식일까요? 물론 이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노후를 맞이하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가릅니다. 비교하고 집착하고 욕심내고 불안해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불행합니다. 반면 감사하고 놓아주고 만족하고 평온하면 적게 가져도 행복합니다. 다시 60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을, 내 태도를, 내 하루를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때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젊습니다. 1년 뒤보다 지금이 더 젊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건강을 챙기고, 관계를 정리하고, 비교를 멈추고, 욕심을 줄이고, 오늘을 살고, 베풀고, 죽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새 평온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창한 무언가를 이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복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먹는 밥 한 끼, 오늘 마주한 햇살, 오늘 나눈 따뜻한 대화.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행복이 됩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큰 성공을 이루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저 오늘을 담담히 살아가면 됩니다. 후회 없이 평온하게. 그것이 제가 다시 60으로 돌아간다면 살고 싶은 삶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노후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하트 모양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